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물질이 녹는 정도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그 물질의 특성 두 번째인 바로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계산하는 문제도 많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재밌는 단원이 또 용해도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용해도를 일단은 측정을 뭐 여러 가지 물질을 하기 전에 이 용해도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용해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용해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용해라는 것은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용해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용어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용질과 용매 그리고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녹여주는 현상에는 녹이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 녹임을 당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임을 당함으로써 얘네들이 섞여서 하나의 혼합물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자, 요 단어 지금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용질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용매, 그다음에 용액. 요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질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매는요, 반대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녹여주는 물질. 그래서 이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고르게 섞여서 이 용액이라는 요 혼합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여러분 그 용매와 용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상태가 만약에 다른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즉 액체와 고체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액체 물질이 용매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다라고 본다면은 양이 많은 것이 용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소주 알고 계실 거예요. 소주 같은 경우는 에탄올하고 물하고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죠? 에탄올하고 물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섞여 있나요? 그죠. 물이죠. 소주 같은 경우는 아마 20%? 20% 정도가 보통은 에탄올이고 나머지 80%가 물입니다. 둘 중에서 양이 많은 게 지금 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물이 용매가 될 거고요. 에탄올이 용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다르냐, 상태가 같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용매가 되는지 여러분들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그럼 용액의 종류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용액의 종류는요, 이제 포화용액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용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매에 용질이라는 애들이 가득 최대로 녹아 있는 그런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용매가 녹일 수 있는 능력보다 용질이 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포화 용액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과포화 용액. 자, 과포화 용액은 뭘까요, 친구들? 과하게 포화됐다는 뜻이죠. 그죠? 이 과하게 포화됐다라는 것은 이 포화 용액, 즉 이 용매의 능력보다 이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보다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요거를 우리는 과포화 용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는 용액의 종류는 세 가지.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그리고 과포화 용액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어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용질, 그리고 용매, 그리고 용액, 요거 세 가지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종류에서 포화용액, 그 다음에 불포화용액, 그
그 다음에 과포화 용액.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매의 용질이, 그러니까 이 용매의 능력에 맞춰서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런 용액이고요. 불포화 용액은 자, 이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그러니까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용액이다. 즉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불포화 용액인 상태에서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용해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먼저 좀 읽고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요게 바로 용해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첫 번째로 어떤 온도가 되겠습니다. 20도면 20도, 30도면 30도, 40도면 40도, 이렇게 온도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홀드를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몇 그램 기준이죠? 용매 100g 기준. 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뭐죠? 용질의 그람수가 되겠습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 용해도라는 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역시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둘게요. 자, 20도씨에서 같은 용매, 물이라는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제가 아까도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용매의 능력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친구들. 용매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용매의 능력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이 능력은 좋아집니다. 왜냐? 자, 보세요, 친구들. 잘 보세요. 액체 분자들끼리 얘네들이 분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분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분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분자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게 되죠. 활발해지게 되면 이 분자와 액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용질을 그 안으로 더 많이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모든 액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얘네들이 용질의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액체들은 용해도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분자 운동이 빨리 일어나냐, 그리고 또 늦게 일어나냐,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어떤 용질을 녹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잘 끼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끼어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용해도가 또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2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좀 별표를 칠게요. 온도에 따라서 같은 용매라도 얘네들이 용해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따가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니까요. 문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간단한 퀴즈 하나 한번 내볼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불포화 용액 있죠?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불포화 용액은요, 포화 용액까지 도달하지 못한 용액, 즉 내 능력보다 용질을 적게 지금 녹이고 있는 그런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용질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자, 용질을 더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Y축으로 조금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곡선상 위에다가 점을 딱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죠. 바로 온도를 낮춰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용해도가, 즉 능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A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온도에서 이만큼의 용질을 넣어야만 얘네들이 포화 용액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용질의 양이 다 도달하지 못했죠. 자, 요 A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불포화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얘네들의 능력 자체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 용매의 능력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포화 용액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 지금 요 상황 지금 이해가 가실까요, 친구들? 네, 이해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언제든지 요거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체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가 않습니다. 자, 압력의 영향을 왜 안 받느냐?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특히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얼마만큼 공기가 누르고 있느냐, 이 압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용해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고체 자체는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압력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따가 기체 용해도 할 때는 압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용해도 곡선 아까 제가 슬쩍 보여드렸는데, 이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X축 보시면요, 일단은 온도입니다, 친구들. 온도고요. Y축은 용해도입니다. 온도, 용해도. 자, 여러분들 용해도에 대한 정의가 뭐였죠?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무슨 그람수예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렇죠, 용질의 그람수죠. 얘네들은 용질의 그람수예요. 그래서 좀 편법이긴 한데 용해도 자체를 그냥 용질로 보세요. 용질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따져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특정 온도에서 용질이 이만큼 가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포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보다 요 온도에서 만약에 여기 한 20도씨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도씨에서 용질의 양이 그만큼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까지 용량이 좀 남아있는 거죠. 즉 능력까지 제대로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용질의 양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용질의 양이 이만큼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20도씨에서 얘가 녹일 수 있는 능력보다도 용질의 양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얘가 여러분 그러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소금물에 소금을 녹였는데 소금을 디립다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면 녹다가 얘네들이 못 녹이게 되면 뭘로 남아있습니까? 그냥 건더기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여기는 과포화 상태. 그러니까 즉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영역은 모두 다 과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파란색 영역은 지금 불포화 상태를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곡선상 위에 있는 점들은 바로 포화 용액을 지금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어디가 포한지, 불포한지, 과포한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좀 제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고체 물질들에 대한 용해도 곡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용해도 곡선에서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용해도가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찬찬히 한번 뜯어보죠. 용해도 곡선상의 점, 그러니까 용해도 곡선상 위의 점. 자, 요거는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야,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얘들아 모두 다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고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모두 다 용해도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를 좀 보시면은 기울기가 가장 경사가 큰 게 바로 질산칼륨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질산칼륨,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알 수 있습니다. 60도에서 얼마만큼 녹느냐, 20도에서 얼마만큼 녹느냐, 그거에 대한 특정 온도에서의 물질의 용해도를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용액을 냉각시킬 때 몇 도로 냉각을 시킬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석출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석출일 수 있습니다. 석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뜻을 한번 보면은요, 이 석자는 분리될 석자, 그리고 출자는 내보낼 출자입니다. 분리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하고 분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얘가 원래 녹아 있었어요. 얘가 원래 용액 안에 녹아 있었는데 이 얘네들의 용매에 대한 능력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만큼 내가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결정의 상태로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석출이라고 합니다. 자, 석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용액을 냉각하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용매의 능력이 감소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100g 정도 용매 100g에 용질이 한 50g 녹아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 도에서? 한 30도씨에서. 자, 30도씨에서. 요 정도로 녹아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냉각을 시킵니다. 몇 도로? 15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자, 15도로 냉각시켜요. 자, 요거 포화용액이라고 할게요. 자, 포화용액. 자, 포화용액인데, 자, 15도로 녹였을 때, 얘네들의 능력이 용매 100g당 능력 자체가 30g까지만 녹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녹아 있었던 용질의 양이 얼마죠? 50g이죠? 그죠? 처음에 녹아 있었던 양이 50g입니다. 자, 그럼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 즉 용해도.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는 몇 g이에요? 30g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15도씨에서 지금 30g까지밖에 못 녹여.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에서 30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석출된 양은 얼마죠? 50에서 30 빼니까 그렇죠. 20g이 되겠습니다. 쉽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녹아있던 양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 녹아있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여러분들이 구하신 다음에 그거 갖다가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석출되는 양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괜찮죠? 이거 할만하죠?
자, 그러면 석출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석출 퀴즈를 한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고체 A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용해도 곡선인데 80도씨의 포화 수용액 269g을 20도씨로 냉각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그램 봐야 됩니까? 몇 도씨 봐야 됩니까? 80도씨 보시면 됩니다. 80도씨에서 포화 수용액 269g입니다. 포화 수용액 269g.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수용액 269g입니다. 80도씨에서.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거, 8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80도씨에서의 용해도, 일단은 용매 100g에 용질 몇 그램 녹일 수 있습니까? 169g을 녹일 수가 있네요. 아유, 미안해요. 이게 아닌데. 지울게요. 자, 169g, 16g이 아니죠. 169g. 자, 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 바로 수용액이라는 거. 아까 배웠죠? 제가 왜 단어를 이게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용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와 용질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용매와 용질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이 섞으면 얼마예요? 269네요. 269입니다. 자, 포화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현재 용매 100g에 용질 169g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속출량 계산할 거예요. 그럼 속출량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그람수 몇 g이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그람수 169g입니다. 요거 체크 홀드 해 놓으시고, 자, 몇 도씨로 냉각합니까? 20도씨로 냉각합니다. 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20도씨의 능력, 20도씨일 때 용매의 능력 몇 g까지 녹일 수 있습니까? 32g까지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래 지금 녹아있던 169 빼기 32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알겠죠?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얼타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요거 갖다가 지금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도 이런 것들이 예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여러분들이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보는구나,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보는구나, 요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석출까지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고체 용해도까지 진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체 용해도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체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랑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여러분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로 사이다 한 개씩 여러분들 꼭 드시고 오십시오. 근데 사이다를 드실 때 온도가 좀 차가운 상태에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온도가 지금 좀 뜨거운 상태,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한번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사이다를 어느 정도 먹다가 한번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한번 냅둬 보세요. 알겠죠? 자, 냅두고 다음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 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시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배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매, 용질, 그 다음에 용액, 그리고 이 용액으로 만드는 그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종류 세 가지 있었습니다.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과포화용액.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했었죠. 어떤 온도에서, 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온도인지 명시가 돼야 돼요. 이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거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봤던 게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석출량 구하는 것까지도 봤었습니다. 오늘 한 게 꽤 많아요. 오늘 한 게 꽤 많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하실 때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으실 때는 요 영상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돌려보시면서 조금 연습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패들렛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